그쵸? 자, 데미지에서 하는 역할을 잠깐 볼게요. 어이, 들어와. 데미지에서 하는 역할을 잠깐 보면, 데미지 상태로 전환해라 그랬더니 데미지에서 어떤 역할 해요? 어떤 역할 해? 몇 초 있다가 상태를 뭘로 해줘요? 아이들로 전환해주네? 그죠? 상태를 아이들로 전환해줘. 이게 데미지가 하는 처리의 전부예요. 아이들도 볼까? 아이들도 그런 식이죠?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라. 여기다 다른 처리가 있으면 모르는데 시간 체크한 다음에 그냥 아이들 해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배우게 될 개념이 이제 코르틴이라는 애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하는 이 업데이트라는 여기에다 목록을 쭉 관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목록에서 처리할 것들을 펑션으로 던지고 있어요. 코르틴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에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앱에서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전 버전에서 안 되는데 아이폰 5인가? 어디 버전부터 그런 걸 지원해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알아? 애플파들은 알 거예요. 걔를 쐈으면 딱 했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꾹 눌러가지고 몇 개,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몇 개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앱이 어플리케이션 요 하나를 수행하는 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태스크라고 해요. 태스크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이게 OS에서 앱을 하나 이렇게 띵 띄우는 거야. OS에서 뭐 윈도우든 어디든 상관없어. 여기서 하나 띵 띄우는 요 단위를 앱이라고 하고 요거를 수행하는 단위를 우리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얘네를 여러 개를 수행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 멀티 태스킹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멀티태스킹 들어봤지. 멀티태스킹은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OS에서 앱을 여러 개를 이렇게 수행하는 단위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앱 안에서 태스크 하나 안에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게임 안에서도 아니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동시에 뭐 배너도 돌아가고 이게 뭐 이것저것도 막 반짝반짝거리고 애니메이션 돌아가지만 메뉴도 동시에 되고 그쵸? 동시에 되는 이런 동작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얘에서도 수행하는 단위가 있어. OS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를 태스크 앱이라고 하고 앱에서도 수행되는 하나의 단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스레드라고 합니다. 스레드라고 해요.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들을. 근데 동시에 처리할 게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내가 웹에서 한 2기가짜리 이미지 파일을 하나 내려받을 거예요. 오디오 파일이든 내려받을 거야. 그럼 우리 화면에 내려받는 동안 화면에는 어떤 처리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파일을 하나 탁 내려받아. 그럼 화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뭐 프로그레스 바라도 보여주던가 아니면 모래시계라도 빙글빙글 하던가 아니면 다운 중 점점점 뭐 이런 거라도 하던가 이런 동작들이 있어야 돼. 사용자한테 그런 것들 알려줘야 돼. 왜 알려줄까요? 미리 뭐 얼마큼 남았다 지루함을 또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어. 그러면 얘가 다운 중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운 중인가? 뻗은 건가? 그래. 2기가짜리 한 2분만 기다려보자. 2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5분 기다렸어. 뻗은 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되면? 컴퓨터를 꺼버리든가 그냥 꺼버리죠. 얘는 분명히 내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뭔가 대국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얘는 뻗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동시에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뭔가 애니메이션도 표현을 해줘야 돼. 동시에 두 개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수행을 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또 다중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멀티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멀티 스레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종종 들어봤죠? 아, 넌 멀티태스킹이 안 돼.
그렇죠? 멀티스레드는 약간 컴퓨터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좀 들어보는 단어지. 멀티태스킹 많이 들어보는 거고, 그렇죠?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드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상위 개념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파생된 게 스레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유니티가 내부적으로는 옛날 버전들에서는 그렇게 지원 안 했었는데 요즘 최신 버전들 유니티 우리가 쓰는 거에서는 뭐 그래픽 처리를 한다든가 물리, 피직스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처리들은 다 대다수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멀티스레드 기법으로 처리를 해요. 이 멀티스레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통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한 번에 뿅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칠게요. 이 구조로 봤을 때 얘가 밖으로 슉 나가야 다음 게 나갈 수 있죠. 그치? 얘가 슉 나가줘야 그 다음 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하나의 통을 우리는 싱글 원 스레드라고 하는 거야. 이걸 스레드라고. 통이 하나인 거야. 그럼 처리가 어떻게 돼? 얘가 파일을 내려받고 있어 지금. 그럼 뒤에 애니메이션이야. 파일을 다 내려받을 그때까지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온다고. 그래서 뻗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멀티스레드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통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고? 여러 개라고. 이렇게 여러 개의 통들이 있다고. 그래서 얘가 아직 처리하고 있어도 얘가 어떻게 슉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얘가 멈춰있지 않고 얘가 처리하고 있어도 동시에 얘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보다 얘가 속도가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왜? 얘는 직렬로 다 누르륵 눌러서 있어서 느리고 얘는 어떻게 병렬 처리로 해서 얘가 더 빠릅니다. CPU 하나인 애가 빨라요? 아니면 멀티코어 여러 가지가 있는 애가 더 빨라요? 여러 가지 있는 애가 동시에 병렬로 여러 가지를 수행해서 얘가 더 빨라요. 병렬 처리가 더 빠릅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보다는 어떻게 스레드 하나보다는 멀티 스레드가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빠르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처리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 유니티는 싱글 스레드만 우리 사용자한테 지원을 해요. 내부적으로 물리 엔진이도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C샵에서 이거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싱글 스레드만 제공을 해. 그 의미는 뭐야? 파일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프로그레스 바를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유니티로 대다수의 게임이 다 나오거든? 90%는 유니티로 나오죠 지금. 그 게임들 중에서 추가 파일 내려받으면서 뻗은 것처럼 보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지. 모래시계로 돌고 뭐라도 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그걸 처리할까? 분명히 스레드가 하나라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위해서 얘네가 지원해주는 기능이 바로 코루틴이라는 거예요. 코루틴이라는데 루틴이라는 이거예요. 서클이 있어요. 서클은 어디 있어?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if문 이런 데 안에 들어있는 게 그죠?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서클이라고. 특히 기능, 펑션 요 하나에 있는 서클 요 하나를 수행하는 요거를 딱 이렇게 수행되는 요거를 우리는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돈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루틴이라고 해요. 어떻게? 펑션을 여기에서 슉 한번 이렇게 도는 동작을 어떻게 우리 루틴 돈다고 하잖아. 그쵸? 루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래. 우리 문법상 어떻게 된다고? 얘가 실행돼야지 그 다음 밑에가 될 수 있고 얘는 절차적 순서대로만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얘가 1번, 얘가 갑자기 2번, 3번 하는데 얘가 갑자기 9번을 실행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엄청 느린 동작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뻗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어떻게? 파일을 2기가를 내려받는다고. 그럼 여기 안 끝나죠? 안 끝난다고. 그래서 모래시계라도 한번 돌려주고 싶은데 못 돌린다고. 그냥 뻗어버려. 뻗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이 루틴을 얘 혼자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애니메이션 돌리는 데서도 사용하고 싶다. 이 루틴을 함께 사용하고 싶다.
리소스를 나도 좀, 네가 다 점유하지 말고 너는 잠깐 양보해. 나도 좀 사용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싶다, 루틴을. 그래서 함께가 영어로 뭐죠? 앞에 서 뭐를 붙여? 코. 그래서 코루틴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데미지 프로세스, HP. 요거 수행되고 있어요. 요거 수행되는 중간에 다른 데서 아무것도 끼어들어서 지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아이들 밖에 업데이트해서 어쩌고 있다고 치더라도 얘가 실행이 돼야, 얘가 끝나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사용자가 입력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어떻게 얘네가 끝나지 않으면 얘가 이 데미지 프로세스 여기가 끝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 왜? 이 루틴이 리소스를 다 점령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아까 같은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사용할 수 있으니 저 루틴을 혼자서 사용하지 말고 함께 사용하자, 리소스를.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코루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얘가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나의 리소스를 얘가 A라는 처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가 루틴을 혼자서 다 돌지 않아. 나 잠깐 나 잠깐 쉬고 올 테니까 너 잠깐 사용해. 모래시계 반바퀴라도 돌려. 이거를 할 거예요. 모래시계 반바퀴라도 돌려라. 나 잠깐 한숨 자고 올게. 나 너한테 양보할게. 자, 양보라는 게 영어로 단어로 뭐죠? 일드라고 하죠. 양보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잠자러 여기에 수면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잠자러 여기에 착 가서 이불이야. 그래서 잠들어요. 자러 들어가. 무한정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 몇 초간 자고 올게 하고서 알람을 맞춰요.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오케이? 알람을 탁 맞춰놓습니다. 그럼 얘가 시간이 어떻게? 울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깨.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이씨, 야, 나 다시 할 거야. 나 하던 데부터 다시 할 거야. 오케이? 전체 루틴이 있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루틴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처리하다가 아씨, 나 자러 들어간다 하고 갔어. 깨어나면 어떻게? 그 다음 밑에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또 하다가 또 졸려. 야, 너 모래시계 두 바퀴만 더 돌려. 나 잠깐 들어갈게. 또 들어가서 또 이불 덮고 또 자요. 또 어떻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루틴 하나를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얘는 자러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점령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서 또 이것들을 막 CPU가 뭐 처리할 거고 애니메이션 돌려주고 이런 것들 막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 깨놨어. 너 비켜. 그래서 다시 또 하다가 나 잠깐 자러 들어갈게. 그럼 어떻게? 또 다시 또 열심히 이런 것들 처리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바로 코루틴이라고 하고요. 이 코루틴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루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동시에 몇 개를 슉슉슉, 여기는 수면실이야. 수면실인데 새롭게 여기다가 등록할 수 있어요. 알람을 몇 개를 맞춰 놓을 수 있어. 내 거 지금 휴대폰을 보면은 알람을 단 하나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를 맞출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알람 시간 되면 계속해서 띠링 울리죠. 앞에 게 울려가지고 내가 해제 눌렀다고 해서 뒤에 것들이 다 꺼져버리는 건 아니야. 그렇죠? 코루틴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알람을 여러 개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사용하다가 이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줄 텐데, 먼저 단점 잠깐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알람을 여러 개를 등록했을 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잘못해서 그렇게 등록하려면 단점이 뭐야? 난 여기서 죽었다! 라고 써놨어. 그런데 다른 알람에서 살렸다! 라고 갑자기 난 죽었는데 얘가 다른 알람이 깨더니 어떻게? 너 살았다? 그러면 얘가 죽었더니 갑자기 다시 살아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람을 얘는 반드시 하나씩만 등록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관리적으로. 자, 얘를 위해서 우리 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코루틴을 사용하려면 얘가 코루틴이라는 코루틴, 어떻게 함께 루틴을 쓸 수 있는 애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거를 유니티 엔진에다 알려줘야 돼. 그걸 하기 위한 게 이 애는 코루틴이야라고 알려주기 위한 동작이 여기에서는 바나나는 자령이 보이드가 아니라 이게
I enumerator라는 애. 자, 반환값이 없어. 아까 보이드였어. 이젠 반환 자료는 생겨서 I enumerator. 그러면 뭔가를 반드시 반환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반환하는 순간 얘는 그럼 이제부터 뭐 어떻게 되냐면 코루틴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뭔가를 반환해줘야 돼. 뭘 반환하느냐? 알람을 반환해주는 거예요. 나 양보할게. 몇 초 동안 양보할게. 이런 알람을 양보합니다. 이런 거 씁니다. 자, 그러면 얘 동작을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요? HP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얘는 첫 번째 HP를 감소시키고, 그렇죠? 그냥 데미지 처리만 가봅시다. 데미지. 얘는 하지 말고 얘는 사용자가 저기 쓰고 있으니까 데미지 쪽을 한번 봅시다. 데미지 쪽으로 가서 봅시다. 요 역할을 하는 거, 요 놈이 단순하게 무식하게 요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개선을 해볼게요. 얘를 이 데미지를 코루틴으로 변경해보자. 코루틴 변경을 위해서는 이 보이드가 아니라 I enumerator라는 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반환하느냐? 얘는 반드시 몇 초 양보할지를 반환해야 돼요. 오케이? 얼마나 양보할지를 반환해야 돼요. 그게 바로 I enumerator라는 그거예요. I enumerator라는 형태로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몇 초 써서 해볼게요. 얘는 지금 데미지 딜레이 타임까지 기다리네? 그쵸? 데미지 딜레이 타임이 기다리고 그동안 자러 들어가면 되는 거야. 데미지 딜레이 타임 동안 어떻게 알람 맞춰놓고 자러 들어가. 그럼 시간 다 됐어. 데미지 딜레이 타임이 다 됐어.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깨어나서 뭘 하면 돼? 아이들을 상태로 바꿔주면 되지. 그쵸? 자,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 데미지 딜레이 타임 동안 자러 가자. 그러면 시스템에서 유니티나 이쪽 시스템에서 어떻게 시간이 다 되면 깨워준다. 그러면 일어나서 상태를 아이들로 전환하자.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이해했어? 그래? 그럼 자러 가야겠지. 양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yield. 어떻게 한다고? yield. 양보한다고. return. 반환해야 돼. 양보해서 반환할 거야. I enumerator를. you wait for seconds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damage, delay time 이렇게 주면 얘가 요만큼 자러 가요. 요만큼 자러 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자러 갔다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나 여기서 자러 갈게 하고 딱 자러 갔어. 알람이 딱 울리면 바로 밑에 와가지고 또 처리해야 하는 거야. 자러 가는 동안 얘가 딱 자러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이런 거라도 처리할 거 다른 것들 다 할 거 원 없이 해. 다른 데서. 그러다가 나는 다시 깨어났어. 그럼 이제 요 밑에를 실행을 해요. 또 밑에 뭐 하고 싶어? my state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아이들로 전환하고 싶다고. 시스템이 시간 다 되면 깨워줘. 그럼 나는 아이들로 전환하고 싶어. 그럼 밑에는 이제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 자, 의미론적으로 볼게요. 야, 데미지 해줘라. 그러면 데미지에서는 뭐 할 거야? 데미지 해줘. 그럼 데미지에서 뭐 해줄까요? 나 데미지 딱 들어오면 일정 시간 나 자러 갔다 올게. 일정 시간 지나면 상태를 아이들을 바꿀게. 어떻게 되시? 나 데미지 상태로 나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 잠깐 데미지 딜레이 타임만큼 자러 갔다 올게.
데미지 딜레이 타임이 다 되면은 상태를 뭐로 바꾸겠다? 아이들로 바꾸겠다. 글이 좀 더 명확해지죠. 커런트 경과 시간이 내가 일부러 경과 시간을 흐리게 하고 그 시간이 데미지 타임보다 집냈다면 내가 상태를 이렇게 바꾼다. 이거 없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글을 쓰듯이 하면 되죠. 시간만큼 기다려라. 데미지 딜레이 타임만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끝났으면 뭐 하라고? 상태를 아이들로 바꿔라. 마치 글 써내려가듯이 쓸 수 있죠. 다른 처리들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어떻게 요 데미지라는 요 펑션 있지 여기 얘를 코루틴이라고 하고 이 펑션이 어떻게 이 펑션이 자라 들어가는 거야. 이 펑션이 여기 자라 들어가. 그럼 여기서 다른 거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다른 것들은 정상 동작 다 하는 거야. 다른 데서 처리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해요. 요 데미지는 요 함수만 자라 들어간 거야. 기능만. 알람이 딱 울려서 깨면은 다시 또 여기 처리하는 거야. 오케이? 자러 가는 동안 그 자리를 처음으로 알아서. 네. 유니티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뭐 물리 엔진 속도 좀 더 처리할 것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 기법으로 만약에 동시에 내가 리소스를 받았다면 나는 뭐 애니메이션으로 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러 들어갔다가 깨어나면 상태를 아이들로 변화.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얘를 이제 코루틴을 여기다가 등록해줘야 돼. 코루틴을 관리하는 곳에다가 코루틴을 등록해줘야 돼.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루틴 시작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루틴을 시작해달라. 이 동작을 시작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거에서 보면 데미지 안에서 여기 업데이트에서 보면 데미지 만약 계속 불러. 그럼 코루틴 시작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알람을 여러 개를 동시에 막 계속 등록한다고. 오케이? 데미지를 계속해서 등록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데미지에서 시간 지나면 아이들로 상태 변환해라를 알람에다 계속 맞춰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는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아이들로만 계속 만들어버릴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알람을 몇 번만 맞춘다고 여기에선? 한 번만 맞춰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부르는 요거를 데미지를 여기서 하지 않아요. 요거는 지워줄게. 딱 한 번만 시작해라라고 해줘야 돼. 등록하게. 계속 해주면 안 돼. 어디에서 할까요? 제일 좋은 곳이 있어. 데미지 상태를 전환하는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데미지 상태를 전환하고 여기에서 뭘 한다고? 데미지 코루틴 시작해라. 이렇게. 자, 명령어로는 말 그대로 스타트 코루틴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데미지 펑션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데미지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코루틴으로 등록이 돼서 알람이 맞춰져서 들어가서 어떻게 슉슉슉슉슉 관리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업데이트에서 데미지를 계속 호출하는 부분은 없애버렸어요. 그치? 그러니까 데미지에서 우리 그 다이어그램에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데미지에서 아이들로는 이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그거를 계속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코루틴으로 변경했어. 데미지 코루틴으로 실행해라. 그랬더니 얘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몇 초 기다렸다가 상태를 아이들로 변환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과를 볼게요. 우리의 에너미를 내가 한 대 때리고 얘가 제대로 아이들에서 무브 전환돼서 오는지 봅시다. 아이들로 갔죠? 지금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다시 또 오지.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그지? 바로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 이걸 코루틴이라고 하는데, 자, 얘한테서 장점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한테 응용된 사례는 여러분들이 코루틴을 한번 여기저기서 좀 쓰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응용된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장점. 얘가 코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동작인데 굳이 코르틴으로 만들어놨어. 그쵸? 똑같이 동작하잖아. 근데 코르틴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우리 작업관리자를 한번 보면요. 시계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관리자가 이렇게 열려요. 자세히 보기. 시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세부 정보 탭을 한번 눌러보죠. 여기 CPU라고 있는데 CPU 탭이 있는데 CPU 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뭐야? CPU를 다 점령하고 있는 숫자예요. 어떤 놈이 내 CPU 사용료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나 딱 보니까 사용자의 이름은 시스템이래. 오케이? 그죠? 얘가 CPU 사용률의 막 93%, 92만큼을 얘가 차지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이 내 거 성능을 다 잡아먹나? 얘가 지금 어떻게? 내가 CPU를 돌리는데 어떤 처리를 하는데 이놈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가서 보니까 이름이 뭐래요? 시스템 유휴 시간 프로세스. 진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나와. 시스템 유휴 시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스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요. 아이들 타임, 유휴, 아이들 타임이라고 해요, 시간. 바로 아이들 타임을 확보한다는 건데 그건 뭐냐? 이 시스템한테 이 아이들 타임을 확보시켜주면 시스템, CPU가 무슨 일을 하냐? 그건 말 그대로 CPU가 아이들 상태래.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노는 상태라는 얘기야. CPU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지금 이렇게 있는 점이 어떻게 있다고? 95%나 CPU가 지금 리소스를 확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리소스를 연산하는 것, CPU는 결국은 계산기니까 계산하는 것들을 막 때려 넣었어. 그럼 CPU가 다른 거 처리하는데 막 거의 90% 처리하고 있어. 근데 그때 계산해줘 나오면 CPU의 10%만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 근데 CPU가 지금 현재 95%나 여유가 있어. 이거 계산해줘. 그럼 95%를 다 동원해가지고 얘를 계산해.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겠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저 코르틴을 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아이들 타임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데미지라는 펑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시간 체크만 하고 있어. 시간 됐니? 시간 됐니? 시간 됐니? 시간 됐니를 1초에 최소 60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 됐니? 시간 됐니? 시간 됐니? CPU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시간 되는지를 1초에 60번을 계속 가서 체크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코르틴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시스템에 어떻게? 알람 거기로 딱 등록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업데이트를 확인하면서 시간 됐니? 이거 안 해도 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팍 깨어나서 그때 돌아와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CPU는 그동안 뭐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얘를 모니터링하고 CPU를 거기다 조금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큼을 안 쓰니까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컨텐츠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물리 엔진에다 연산 막 쏟을 수 있고 그래픽 뭐 하는 데다 팍팍 쏟을 수 있어. 코르틴을 그래서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예요. 그냥 코르틴 하니까 그냥 코르틴 막 여기저기 보면 학생들 코르틴 막 남발하고 있는데 코르틴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스템을 저렇게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 방안으로서 저걸 쓰는 거예요. 그냥 코르틴 막 드립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유효시간 확보를 위해서 CPU의 유효시간 확보를 위해서 코르틴을 쓰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얘네를 관리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태 머신을 만드는 데도 사용해요. 우주화를 잡는데. 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따라할 필요 없는데 자,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이 스타트라는 애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이거 보이드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얘를 내가 I enumerator라고 놓으면은 유니티 내부에서 스타트 너 I enumerator네? 그럼 넌 이제부터 코르틴으로 내가 불러서 쓸 거야. 등록해서 쓸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유니티 내부에서. 보이드에서 그냥 얘를 I enumerator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거 봐라 너 얘를 코르틴으로 쓰고 싶구나. 그러면서 얘가 내부적으로 스타트 코르틴에서 어떻게 스타트 펑션을 불러버려. 그럼 얘가 코르틴 동작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while 해서 묶어버려요. true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루프에 빠진다 얘기가 되는 거야. while true라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해라. 우리 for는 배웠잖아. 이게 while이라는 반복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요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너는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for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쓸 수 없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for는 써요. 그치? 너 0세부터 100세까지 열심히 살아라. 보통 이렇게 for는 쓰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하는데 while은 어떻게? 너는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야. 구간을 정하지 않는 곳에다가 while을 보통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져버려. 계속 참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요 유니티 뻗어요. 이렇게 하면 유니티가 그냥 뻗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코루틴으로 만들었어요. 무한 루프에 빠지는데 여기 그럼 리소스를 어떻게? 이 루틴을 얘가 다 잡고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코루틴을 던져줍니다. yield return null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 그 델타 타임만큼 기다렸다가 오는 거예요. yield return null 하면 내부적으로 얘가 그 업데이트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new wait for seconds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초간 기다려라. 몇 초간 기다리라고? 델타 타임만큼 기다려라 하고 똑같은 동작이 null 이렇게 써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매뉴얼에서 그 구글에서 유니티 코루틴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아까 썼었던 거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말고 end of frame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아요. 목적성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 쓸 거야. 널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start coroutine my state에 toString 이렇게 써볼게요. 이 start coroutine이라는 애가 corout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enumerator처럼 얘를 반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일단 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코루틴을 my state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태를 보면 idle, move, attack, damage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를 뭘로 어떻게 쓰겠다고?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데미지 호출할 때 보면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데미지를 호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데미지를 이렇게 시작해라, 코루틴이 시작해라 이렇게 함수로 넘겨줄 수 있는데 얘가 재밌는 기능이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데미지 이렇게 함수 펑션 이름만 던져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어떻게? 함수를 통째로 거기다 호출을 하는 요 동작도 요 동작도 지원을 하지만 그냥 펑션 이름만 넣어줘도 얘가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애를 호출을 해버린다고. 오케이? 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여기다가 문자열만 넣어도 데미지 펑션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myState라는 애 toString 하면 여기에 idle이 들어가 있어. 그럼 idle 문자열로 넘겨주는 형태가 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저렇게 쓰면. 자, 내가 왜 펑션 이름을 여기에 있는 얘 이름을 idle, move 이렇게 해놓고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 애들 펑션들도 똑같은 애로 만들어 놨냐면 바로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펑션이. 그렇죠? 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가보면 어떻게 한다고? idle이라는 이름으로 된 펑션을 호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맞춰놓은 거야. 초반부터. 이걸 설명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idle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펑션을 start coroutine 시작해다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idle로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코루틴을 했으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코루틴이 돼야 돼. 그래서 얘도 I enumerator라는 애를 반환해야 되고. 오케이? 여기서 동작이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에서 idle, delay, time만큼 기다렸다가 상태를 요걸로 전환해라. 요거는 끝. 이렇게 끝나요. 아이들 상태가 딱 되면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시간 기다려라. 상태를 무브로 바꿔라.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작해라.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이들일 때는 기존에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쓰면 업데이트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는 뭐야? 하나도 필요 없어져. 업데이트는 지워도 돼.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마이 스테이트가 내가 아이들에서 무브로 바꿔놨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 스테이트가 왔더니 리턴 해가지고 왔더니 얘가 뭐래? 무브래. 무브가 변경됐어. 그럼 얘는 무브를 시작하래. 그럼 또 무브로 돼 있는 녀석을 또 가겠지. 그죠? 무브 돼 있는 녀석을 또 실행할 거야. 그럼 얘도 어디야? 에이씨 여기 있다. 이것도 I enumerator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라.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성화 필수 이런 것들 해야 될 거예요. 계속 움직여라. 그럼 여기 안에서 또 뭘 해야 되느냐면 또 while 이렇게 해서 얘를 묶어놔야 돼요. 그냥 보세요. while true로 해서 묶어놓고 요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때는 어택으로 상태를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while 해서 이것들을 다 해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yield, return, null 해서 업데이트처럼 계속 활용해 놓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끝내줘야 돼요. 이 while 문을 무한루프적인 이 while 문을 끝내줘야 돼. 그러려면 이 코르트를 종료를 해야 돼요. yield, break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끝내줍니다. 이건 코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르트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는 이제 구조 이런 것들을 쏟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업데이트는 이제 없어졌죠. 업데이트는 없어졌고 스타트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형태로 작업을 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 코르틴으로 쓰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업데이트라는 얘를 우리 목차라고 쓰고요. 오케이? 목차에서 여기에다가 제목 쓰고 인덱스 여기 몇 페이지 인덱스를 페이지 인덱스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썼었잖아요. 업데이트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가 만약에 아이들 제목이 아이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 페이지 번호로 슉 넘어가면 여기에 아이들 해가지고 여기서 처리 내용들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되어 있었단 말이야. 기존에 업데이트하고 썼었던 게 이 구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구조만 있는 상태로 끝나요. 구조만 있는 상태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아이들 상태일 때 여기 보면 자동으로 내가 거기서 아이들 바꿔주면 여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되도록.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설계 관점에서? 이것만 그냥 뼈대 구조만 딱딱딱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설계도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설계도도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 그죠? 실행 능력이라든가 성능 면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쓴 얘 스타트 자체를 코르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전환되게 하는 이 구조가 성능 면에서 조금 나을 수 있어. 이게 성능 면에서 더 좋다고요. 오케이? 되게 코르틴을 상태 머신으로 만들어서 쓴 케이스예요, 이게. 성능 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저는 코드에 얼마나 얘가 어떻게 성능 좋게 짰느냐 이런 것들은 코드에서는 별 크게 없다고 봐요. 알고리즘적으로 뻘짓만 안 해놓으면. 근데 구조를 저거에서 이걸로 바꿨다고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명세서를 명확하게 여기다가 딱 업데이트 해놓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구조라고 봐요. 그럼 케바케겠지만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명확하게 설계도 놓고 목차 쫙 놓고 이 목차가 누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구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아씨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쵸? 목차가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목차 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목차만 보고서 문제를 파악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알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쓸게요. 설명을 해주려고 개인적으로 코르틴이나 이런 것들은 해본 거예요. 하지만 코르틴을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코르틴은 어떻게 지금처럼 데미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구조를 잡을 때 쓰지 말고 지금처럼 이런 거 할 때 써요. 어떻게 몇 초 후에 죽어라 라고 할 때 이제는 업데이트해서 커런트 타임을 계속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르틴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웹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싶어요. 한 2기가짜리 파일을 하나 내려받고 싶어. 그때 내려받는 동안 얘가 멈추면 안 되잖아. 모래시계라도 돌려줘야 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CNC나 이런 데 검색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서비스 단계에 가면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예요. www 라는 월드와이드 웹사이트 www 말 그대로 얘는 월드와이드 웹에 관련된 얘기예요. HTTP 라는 인터넷 통신 규약을 쓰게 되는 형태고 www 요걸 이용해서 해요. 유니티에서 흔히 그 인터넷 통신해가지고 우리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탠드얼론 그냥 어플 안에서만 게임하는 게 있고 혹은 멀티플레이 누군가하고 상대방하고 게임하는 종류가 있어요. 좀 상대방하고 게임하는 종류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서버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계속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FPS 게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 움직이는 정보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걔 움직이는 정보를 가지고 탕탕탕탕탕 쏠 거 아니야. 그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통신해야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소켓 통신이라고 하고 연결을 계속해서 보장해주는 이 형태예요. 그런데 흔히 그 팜유 종류 어떤가요? 여기다 건물 하나 짓고 키워주고 친구 초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얘네들은 연결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건물 하나 내가 짓고 지을 때마다 서버한테 건물 지었다 알려주면 돼요. 아이템 구매했다 알려주면 돼요. 이런 거는 흔히 비연결 형태예요. 이런 거를 흔히 우리는 HTTP 통신이라고 해요. 네이버에 들어갈 때 서버한테 야 나 접속했으니까 네이버 페이지 좀 줘. 데이터 줘. 그럼 어떻게 한번 접속하고 데이터 받는 다음 그냥 끝이에요. 그냥 연결 끊어버려.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웹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또 클릭하면 또 서버에 거기에 주소로 또 접속했다가 또 탁 끊어버리고 이 형태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연결 형태, 비연결 형태로 우리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www는 어떻게? 비연결 형태를 사용할 때 써요.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내려받을 때 소켓 통신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팜유나 이런 거 나 아이템 구매했다 요 정도 정보들을 이런 거 쓸 때 데이터 나 여기 부분 다운로드 받을래 하고 데이터 내려받을 때 이런 거 할 때 얘로 다 써요.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www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꼭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코르틴으로 동작해요. 데이터를 내려받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얘가 코르틴을 동작을 합니다. 자, 코르틴 사용은 그냥 매뉴얼에 쳐다보면 다 똑같아. yield, return, null, yield, return, wait for, end of frame, wait for seconds,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분량을 많이 쓰면 그런 것도 귀찮잖아. 그냥 yield, return, null, 그 다음에 yield, return, you wait for seconds, 몇 초 기다려라, 혹은 null, 이 두 가지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이제 코르틴 끝내고 싶다. yield, break. 이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코르틴을 쓰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거는 뭐라고?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얘를 죽여라! 했는데 죽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벌떡 일어나. 혹은 얘를 살려라!
얘를 죽여라 해놓고 내가 얘를 물약을 먹어서 살렸어. 근데 알람이 갑자기 탁 일어나는데 죽여라! 알람이 깨버렸어. 물약을 먹어서 살려놨는데 얘가 갑자기 확 죽어버려.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코르틴을 스타트 코르틴 할 때 얘를 반드시 하나씩 한 번에 하나만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 업데이트해서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자, 이 형태로 해서 코르틴까지 일단 정리를 하죠. 오케이? 코르틴까지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사용 너무 간단하지. 사용 방법은 그냥 스타트 코르틴에서 함수만 넣어주면 끝이야. 근데 얘를 사용하는 방법론적인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알아둬야 지금 당장 그리고 써봐야 문제가 생겨봐야 또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코르틴도 배워봤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써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문제 발생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지금 문제 발생 안 하면 실무 가서는 어떻게 멘탈 무너져요. 그지? 지금 문제 많이 발생해보고 그거에 대한 내성을 좀 키워놔야 사실은 개발할 때 더 편해요. 겁먹지 말고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봅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점심 지금 먹고 갔다 와서 원래 1시간 정도 프로젝트 할 텐데 우리 내일 발표잖아. 그러니까 갔다 바로 프로젝트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내일은 발표를 오전 타임쯤에 좀 해보고 싶어요. 오전 타이밍에 발표를 하고 아니면 한 12시쯤에나 1시쯤에 발표를 하고 발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 하고 그럼 나머지 시간대는 뭘 할 거냐? 우리 게임잼에 들어가는 기획 발표랑 해서 팀 구성하고 게임잼에 가서 뭐 할지 사전에 미리 1박 2일 동안 뭐 할지 그거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려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까지만 해서 내일 오전까지만 미친 듯이 고생을 하면은 일단은 프로토타입까지는 완료가 되겠지. 자, 식사합시다.